오직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바로 당신만을 위해 준비된 심층 분석 시간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매일매일 쏟아지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좀 길을 잃은 것 같은 기분이 드실 때가 있죠. 특히 요즘 같은 금융시장에서는 더더욱 그럴 겁니다. 사실 어제 오늘 시장을 보면 웬만한 강심장 아니고서는 버티기 힘들었을 거예요. 제 말이요. 어제 제 주변에는 멘달이 바사삭 부서져서 주식 앱을 스마트폰에서 아예 삭제해버렸다는 분들이 한둘이 아니었거든요. 하락세가 워낙 무서웠으니까요. 근데 재미있는 게 오늘 아침에 슬그머니 다시 앱을 깔았다는 문자를 연달아 받았습니다. 그야말로 어제는 시장이 끝날 것처럼 패닉셀이 쏟아지더니 오늘은 언제 그랬냐는 듯 역사돌인 폭등장이 연출됐으니까요. 냉탕과 온탕이란 표현조차 부족할 만큼 극단적으로 요동친 시장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미션은 명확합니다. 이 숨막히는 시장의 움직임을 해부하고 그저 숫자로 쏟아지는 데이터 속에서 여러분이 꽉 쥐고 가야 할 핵심만을 짚어내는 것입니다. 복잡한 지표와 엇갈린 뉴스들 이면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를 파헤쳐서 당신이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시장의 맥락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자, 하나씩 풀어보죠. 오늘 주식시장 상황부터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정말이지 현기증이 날 정도의 롤러코스터였습니다. 단순한 롤러코스터가 아니라 거의 자유낙하 놀이기구를 탔다가 곧바로 로켓을 타고 우주로 쏘아 올려진 기분이셨을 겁니다. 시장을 수십 년간 지켜본 베테랑 트레이더들조차 최근 며칠간의 흐름 앞에서는 혀를 내두를 정도였거든요. 그저 어제 내리고 오늘 올랐다. 이런 말로는 이 엄청난 변동성의 실체를 다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구체적인 숫자를 보면 그 충격이 더 생생하게 와닿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무려 5,532.59로 마감했습니다. 전날 대비 280.72포인트, 퍼센트로는 자그마치 5.36%나 급등한 수치예요. 네, 코스닥 역시 코스피와 동반해서 강세로 마감했고요. 그런데 제 눈을 가장 의심하게 만든 건 이 숫자의 크기보다도 바로 어제와 오늘의 극적 대비입니다. 어제는 시장이 걷잡을 수 없이 추락하면서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었잖아요. 시장이 너무 한쪽으로 폭주하니까 거래소가 잠깐 다들 진정해 하고 5분 동안 프로그램 매매를 멈춰버리는 비상 브레이크죠. 그러니까요. 어제는 하락을 막기 위해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단 하루 만에 정반대로 너무 폭등해서 상승을 막는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된 겁니다. 도대체 하루 사이에 시장에 무슨 마법이라도 일어난 건가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이 엄청난 변동성의 기저에 깔려있는 대외적 요인들의 드라마틱한 변화, 그리고 그 바람의 방향입니다. 하루 만에 이토록 극적으로 태도를 바꾼 데에는 크게 두 가지 외부의 거센 바람이 작용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지정학적 이슈였죠. 맞습니다. 한동안 전 세계 시장의 숨통을 조이고 있던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되었다는 소식이었죠. 주식시장은 나쁜 소식보다 알 수 없는 소식, 즉 불확실성을 가장 두려워하는데 전쟁이라는 최악의 불확실성이 걷히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촉매제가 바로 그 유명한 발언이었고요. 네, 불씨에 기름을 붓고 폭발적인 랠리를 만들어낸 강력한 촉매제, 바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이었습니다. 아, 트럼프 대통령의 종전 가능성 발언 말인가요? 정치적인 뉴스가 경제면의 톱기사를 완전히 밀어내버린 셈이네요. 근데 여기서 저희가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이 발언의 정치적 득실이나 이념적 배경을 평가하거나 특정 입장을 지지하려는 게 전혀 아닙니다. 네, 당연하죠. 우리는 철저하게 정치적인 부분은 차취하고 오직 시장이 이 정치인의 입에서 나온 단어들을 어떻게 데이터로 소화했는지 그 팩트에만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데이터는 어떻게 반응했나요? 종전 가능성이 시사되자마자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민감하게 반응한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국제 유가였습니다. 한때 배럴당 119달러 선까지 무섭게 치솟으며 전 세계에 인플레이션 공포를 심어주던 유가가 발언 직후 순식간에 80달러대로 뚝 떨어졌습니다. 고점 대비 무려 40달러 가까이 증발해버린 엄청난 낙폭이네요. 네, 어마어마한 변화죠. 유가가 119달러에서 80달러대로 떨어졌다는 건 체감이 확 오긴 합니다. 당장 우리 동네 주유소 기름값이 싸진다는 느낌이 들지만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게 단순히 기름값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전문가님, 유가가 떨어진 건 알겠는데 이게 왜 하필 국내 주식시장의 폭등으로 바로 이어지는 건가요? 기름값이 싸진 거랑 반도체나 기술주가 오르는 게 정확히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아주 핵심을 찌르는 질문입니다.
유가가 안정된다는 것은 곧 전 세계 물건을 만들고 운송하는 기업들의 기초 비용 부담이 획기적으로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비용이 줄면 물건 가격을 안 올려도 되니까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되겠네요. 비고 금리 인하 기대감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겠구나 하는 이 거대한 안도감이 글로벌 증시에 돈을 풀게 만들었고 그 돈이 한국이라는 신흥국 증시로 고스란히 밀려오면서 어제의 공포를 단숨에 환희로 바꿔 놓은 겁니다. 아하, 유가 하락이 인플레이션을 잡고 그게 다시 금리에 대한 공포를 지워버리면서 거대한 돈의 물꼬를 터준 거군요. 진짜 흥미로운 부분은 바로 여기예요. 이렇게 시장 전체가 안도하며 환호작약하는 와중에 그 시장 안에서 플레이하는 투자자들의 행동표를 보면 너무나도 극명하게 두 갈래로 찢어졌다는 겁니다. 데이터를 한번 볼까요? 네, 그 부분도 아주 놀랍죠? 외국인 투자자들은 오늘 하루에만 약 1조 1,039억 원어치를 순매수했습니다. 무려 4거래일 만에 지갑을 활짝 열고 시장을 이끌었죠. 반면에 개인 투자자들은 어떻게 했느냐? 놀라지 마십시오. 오늘 무려 약 1조 8,379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외국인이 1조를 넘게 쓸어 담을 때 개인은 거의 2조 원 가까이 팔아치운 거네요. 네, 어제 그렇게 폭락했을 때는 못 팔고 벌벌 떨다가 오늘 폭등하니까 다 같이 탈출 버튼을 누른 셈인데 이 거대한 수치의 충돌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단순히 개인은 틀렸고 외국인은 맞았다고 이분법적으로 볼 사안은 아닙니다. 1조 8천억 원이라는 개인 투자자의 순매도 규모는 바꿔 말하면 시장 참여자들이 어제의 폭락으로 인해 얼마나 깊은 심리적 트라우마를 겪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데이터거든요.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어제의 계좌 파란불이 너무 공포스러웠기 때문에 내일 또 무슨 변수로 폭락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컸던 거죠. 심하게 되었으니 불만 봐도 놀라서 손을 빼버린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운 좋게 반등이 나오자마자 원금을 회복하거나 얕은 수익에 만족하고 황급히 현금화에 나선 것입니다. 철저하게 공포에 기반한 방어적 선택이었던 셈이죠. 반면 외국인들은 완전히 다른 시야로 시장을 봤다는 거고요. 맞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시야는 하루하루의 계좌 색깔이 아니라 거시적인 지표의 변화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들은 유가 하락과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라는 본질적인 변화를 확인하고 지금 한국 증시는 펀더멘털에 비해 과도하게 싸다, 지금이 바닥이다 라고 냉정하게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1조가 넘는 대규모 자금을 거침없이 집행할 수 있었군요. 요약하자면 공포에 질린 단기적 심리를 가진 개인과 지표를 기반으로 베팅한 장기적 자본인 외국인이 오늘 시장에서 엄청난 규모의 손바뀜을 일으켰다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손바뀜이라 과연 1조 8천억을 들고 나간 개인과 1조 1천억을 들고 들어온 외국인 중 누가 더 현명한 선택을 했는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지만요. 여하튼 오늘 외국인의 막대한 자금이 밀어올린 대장 종목들은 확실히 눈에 띕니다. 반도체와 기술주가 랠리를 주도했죠. 네, 수치를 보면 삼성전자가 전날에 엄청난 낙폭을 비웃기라고 하듯 무려 8.30%나 급등하며 18만 7,900원에 마감했습니다. 네이버 역시 전일 대비 0.92% 상승한 12만 2,500원으로 거래를 마쳤고요. 근데 전문가님, 삼성전자처럼 엉덩이가 무거운 주식이 하루에 8% 넘게 오르는 건 정말 코끼리가 비보잉을 하는 것만큼 엄청난 에너지가 몰렸다는 뜻 아닌가요? 비유가 아주 찰떡이네요. 코끼리가 춤을 출 정도로 강력한 매수세가 맞습니다. 한국 증시의 심장이자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8%대 급등을 했다는 것은 단순히 그 회사 하나의 호재가 아니라 지수 전체를 위로 강하게 끌어올리는 강력한 엔진이 가동됐다는 의미입니다. 분위기 자체가 확 바뀐 거네요. 네, 미국의 기술주 강세가 한국의 반도체와 기술주로 전이되고 시가총액의 가장 큰 종목들이 불기둥을 뿜어내니까 지수 전반의 투자 심리까지 도미노처럼 개선되는 전형적인 선순환 사이클이죠. 유가 안정으로 경제의 숨통이 트이자마자 글로벌 자본이 가장 펀더멘털이 탄탄하면서도 최근 너무 많이 떨어져 가격 매력도가 높은 기술주 쪽으로 맹렬하게 쏟아져 들어온 결과물입니다. 주식시장 이야기를 하다 보니 저까지 덩달아 용광로에 들어갔다 나온 것처럼 숨이 가빠지네요. 그런데 이렇게 뜨겁게 달아오른 주식시장의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와보면 전혀 다른 차원의 얼음 세계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주식시장이 매일매일 외부의 날씨와 바람에 따라 요동치는 가벼운 돛담배라면 부동산 시장은 방향을 트는데 한참 걸리는 거대한 항공모함 같잖아요.
외부의 태풍에 돛담배가 춤을 추는 동안 이 거대한 항공모함 내부에서는 아주 조용하지만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표를 보니까 분위기가 심상치 않던데요. 아주 날카로운 관찰입니다. 주식시장이 하루 단위의 변수에 춤을 춘다면 부동산 시장은 대내적인 정책 변화와 금리라는 무거운 닷에 묶여 서서히 방향을 틀고 있습니다. 오늘 자료에 나타난 주요 지표 중 하나가 바로 전국 분양전망 지수인데요. 이 수치가 96.3을 기록했습니다. 지난달보다 1.8포인트 하락한 수치죠. 96.3이요? 네, 여기서 지금 이 방송을 들으며 집값 추이에 신경 쓰고 계실 분들이 주목하셔야 할 부분은 이 지수가 드디어 100을 밑돌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지수가 100을 밑돈다는 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단순히 숫자가 줄었다는 것 이상의 심리적 마지노선 같은 건가요? 맞습니다. 분양전망 지수에서 100이라는 숫자는 부동산 시장의 한가운데 그어진 뚜렷한 분기점입니다. 주택 사업자들, 즉 아파트를 짓고 파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인데 100보다 높으면 앞으로 집이 잘 팔릴 것 같다고 긍정적으로 본다는 뜻이고요. 그럼 100보다 낮으면 부정적이라는 뜻이네요? 네, 앞으로 시장이 얼어붙고 분양이 어려울 것 같다고 비관한다는 뜻이죠. 96.3이라는 숫자는 시장의 온기가 급격히 식어가고 있으며 공급을 책임지는 사람들조차 미래를 어둡게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명확한 시그널입니다. 특히 한국 부동산 시장의 나침반 역할을 하는 서울을 볼까요? 서울의 분양전망지수는 105.4를 기록했습니다. 105.4면 그래도 100을 넘었으니 서울은 안전하다는 뜻 아닌가요? 표면적으로는 100 위에 있으니 방어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막을 들여다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전월 대비 무려 6.5포인트나 급락했거든요. 절대적인 수치보다 그 하락의 속도와 폭이 시장에 주는 충격파가 훨씬 큽니다. 아, 떨어지는 속도가 무섭다는 거군요. 네, 특히나 대한민국에서 가장 수요가 탄탄하다는 강남 3구조차 매수자들이 지갑을 닫고 어디 한번 지켜보자는 관망세가 아주 짙게 깔려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세상에 천하의 강남 3구 매수자들조차 멈칫하고 있다면 그 외 지역은 찬바람이 생생 분다는 뜻이겠네요. 도대체 왜 갑자기 부동산 시장, 그것도 서울의 상급지부터 이렇게 얼어붙고 있는 걸까요?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 지금 이 무거운 항공모함을 짓누르고 있는 핵심 원인이 다름 아닌 세제 변화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분석하는 자료에서 지목하고 있는 가장 크고 위협적인 정책 변수는 바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종료입니다. 양도세 중과유예 종료요. 용어부터가 벌써 머리가 아프고 세금 고지서가 뭉텅이로 날아오는 것처럼 묵직하게 들리는데요. 세금이 무서운 건 알겠지만 이게 시장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 정도로 파급력이 큰 건가요? 다주택자들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 현상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일종의 거대한 죄수의 딜레마이자 치열한 심리전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 다주택자들은 집을 팔 때 물어야 하는 어마어마한 세금, 즉 중과세를 일정 기간 유예받고 있었죠. 정부가 세금을 깎아줄 때 알아서들 파세요 하고 퇴로를 열어주었던 거군요. 네, 그런데 이 유예 기간이 끝난다는 건 그 퇴로의 문이 쾅 하고 닫히면서 엄청난 세금 부담이 현실로 닥친다는 뜻입니다. 아, 듣고 보니 정말 피말리는 눈치 게임이겠네요. 누군가 먼저 싼값에 던지면 내 집 가치도 떨어지니까 안 팔고 버티고 싶은데 유예 기간이 끝나면 세금 폭탄을 맞으니 나라도 빨리 팔아야 하나 하면서 머리를 쥐어뜯고 있겠군요. 정확히 그겁니다. 세금 폭탄을 맞느니 차라리 시세보다 조금 싸게라도 팔고 나가자는 다주택자들이 늘어나면서 지금 서울 상급지를 중심으로 매물이 눈에 띄게 쌓이고 있는 겁니다. 팔려는 사람은 많은데 살 사람은 없는 그런 상황이네요. 네, 여기서 아주 기본적인 경제학 원리가 작동하죠. 시장에 물건은 쏟아져 나오는데 고금리로 이자 부담이 크고 앞으로 집값이 더 떨어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물건을 사려는 수요는 뒤로 한 발 물러서 있습니다. 매물은 넘치고 살 사람은 없는 상태. 이 복합적인 요인이 맞물리면서 굳건해 보이던 서울 부동산마저 묵직한 조정기에 진입하게 된 것입니다. 주식시장은 하루 만에 반등했지만 부동산은 세금이라는 거대한 정책 스케줄표에 목덜미를 잡혀서 옴짝달싹 못하고 있다는 게 확실히 대비되네요. 그런데 이 와중에도 지역별로 온도 차이가 극심하다는 데이터가 제 눈길을 끕니다. 서울은 6.5포인트나 급락했는데 경기도는 오히려 15억 이하 주택을 중심으로 거래가 꾸준히 유지되면서 전망치가 105.9로 상승했어요. 서울도 하락하는 마당에 경기도가 오히려 선방했다는 건 대체 어떤 현상으로 봐야 할까요? 그것이 바로 현재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이 얼마나 철저하게 실수요 중심으로 양극화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흥미로운 대목입니다. 서울 상급지는 다주택자들의 세금 회피용 매물이 쏟아지는데
그 가격대가 너무 높다 보니 거래가 꽉 막혀 있죠. 반면 경기도의 15억 이하 주택은 상대적으로 대출 규제나 극단적인 세금 부담에서 약간 비껴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철저하게 내가 당장 들어가서 살 집이 필요한 실수요자들이 탄탄하게 시장 하단을 갖추고 있는 거군요. 맞습니다. 투자 목적으로 요동치는 시장보다는 자신의 자금력에 맞는 현실적인 보금자리를 찾는 수요는 여전히 살아있다는 뜻이죠. 철저하게 실수요와 현실적인 계산에 의해 시장이 반으로 쪼개지고 있군요. 그런데 이 실수요에 온기조차 닿지 못하는 지방의 상황은 정말 처참해 보입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전남은 전망치가 무려 9.0포인트나 폭락했고 한때 행정수도라는 거대한 프리미엄을 안고 뜨겁게 타올랐던 세종시마저 7.1포인트나 곤두박질 쳤습니다. 네, 지방시장의 타격이 훨씬 큰 상황이죠. 서울 상급지는 매물이 쌓여 멈칫하고 수도권 15억 이하 단지는 버티고 지방은 그야말로 수직낙하하는 이 삼중 양극화 현상, 정말 입체적이면서도 섬뜩한 현실이네요. 자, 이렇게 주식부터 부동산까지 맹탕과 온탕 그리고 얼음장까지 국내 자산 시장을 한 바퀴 쭉 둘러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이 어지러운 데이터들이 지금 출근길에 혹은 퇴근길에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당신의 삶과 당신의 계좌에 어떤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걸까요? 그 퍼즐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시선을 개별 주식이나 부동산 단지가 아닌 거시경제의 거대한 흐름으로 다시 돌려야 합니다. 오늘 주식시장을 폭등시키고 부동산 시장의 돈줄을 말려버린 이 모든 현상의 밑바탕에는 하나의 거대한 지표가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예민하게 주목해야 할 데이터, 바로 환율입니다. 맞습니다. 오늘 자료를 보면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1469.3원에 마감했습니다. 어제보다 무려 26.2원이나 급락한 수치죠. 하루 만에 환율이 26원 넘게 빠졌다는 건 작년 연말 이후 최대 낙폭이라던데요. 환율 1, 2원만 왔다 갔다 해도 수출입 중소기업들은 밤잠을 설치는데 하루에 26원이라는 폭은 외환 딜러들 입장에서는 모니터 보다가 들고 있던 커피를 쏟을 정도의 엄청난 충격파 아닙니까? 커피를 쏟는 수준을 넘어 비상벨이 울렸을 겁니다. 환율 26.2원 급락은 단순한 숫자의 나열이 아닙니다. 외부의 거센 외풍, 앞서 우리가 다룬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국제유가 폭락이 한국이라는 댐에 얼마나 거대한 파도를 일으켰는지를 증명하는 가장 투명한 성적표입니다. 메커니즘을 설명해드리죠. 네, 부탁드립니다. 유가가 떨어지고 전쟁 공포가 줄어드니까 글로벌 시장에 퍼져 있던 불안하니까 무조건 안전한 달러만 꽉 쥐고 있자는 심리가 확 녹아내렸습니다. 투자자들이 쥐고 있던 달러를 풀고 다른 자산을 사기 시작한 거죠. 바로 이 26원이나 급락한 환율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시장에 1조 1천억 원을 거침없이 베팅할 수 있게 만든 뻥 뚫린 고속도로 역할을 한 것입니다. 아, 유가 하락이 달러의 힘을 빼고 달러가 약해지니까 그 돈이 원화 자산인 한국 주식으로 빨려 들어오는 완벽한 도미노가 완성된 거군요. 뉴스에 나오는 중동 이야기가 내 주식 계좌와 어떤 경로로 연결되는지 너무나도 투명하게 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은 가장 중요하고도 절실한 질문은 이겁니다. 전문가님, 어제의 지옥을 지나온 우리 투자자들에게 찾아온 이 극적인 반등과 훈풍, 과연 내일도 다음 주에도 계속 불어올까요? 이 달콤한 안도감을 계속 믿고 가도 되는 걸까요? 바로 그 질문 앞에서 우리가 들뜬 마음을 가라앉히고 냉정함을 되찾아야 합니다. 오늘 시장의 폭등이 그저 과도한 하락에 놀라 잠시 반짝 뛰어오른 일시적 반등, 이른바 베어마켓 랠리에 불과할지 아니면 바닥을 다지고 진정한 추세적 상승으로 나아가는 출발점인지를 판가름할 거대한 분수령이 딱 하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발표가 예정된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즉 CPI가 바로 그것입니다. 소비자 물가지수, 돌고 돌아 결국 물가, 인플레이션의 성적표로 돌아오는군요. 그렇습니다. 시장이 외부 뉴스에 아무리 환호하더라도 전 세계 돈의 흐름을 쥐고 있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결정을 움직이는 단 하나의 절대적인 숫자는 바로 인플레이션 지표 CPI입니다. 물가가 확실히 꺾이고 있다는 것이 이 숫자로 증명되어야만 금리 인하에 관한 시장의 달콤한 기대감이 유지되고 오늘 불어온 훈풍이 태풍급 랠리로 바뀔 수 있습니다. 반대로 물가가 여전히 높게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만약 CPI가 사람들의 예상보다 높게 나와서 물가 아직 안 잡혔네 하는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든다면 오늘 우리가 목격한 환율 26원 급락이나 주식시장의 5% 폭등은 단 하룻밤의 신기루처럼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온갖 소음과 자극적인 뉴스 제목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이 CPI라는 핵심 나침반 하나에 집중하며 다음 스텝을 신중하게 준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단기적인 뉴스에 흔들지 말고 판 자체를 뒤집을 수 있는 물가지수라는 나침반에서 눈을 떼지 말라는 묵직한 조언이시군요. 자, 이제 오늘 우리가 파헤친 방대한 자료들을 깔끔하게 머릿속에 정리해 볼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극단적인 대비를 보여준 두 개의 시장을 낱낱이 해보겠습니다. 주식시장엔 트럼프 발언과 유가 급락이라는 달콤한 외부 요인에 격하게 환호하며 하루 만에 매수 사이드카를 발동시킬 정도로 불타올랐습니다. 네, 반면 부동산 시장은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라는 묵직한 내부 정책에 닻에 짓눌려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쏟아지고 강남 3구조처 꽁꽁 얼어붙는 차가운 조정기에 진입했음을 확인했죠. 외부의 훈풍에 요동치는 가벼운 주식시장과 내부의 세금 족쇄에 묶여 가라앉는 무거운 부동산 시장, 이 두 시장의 극명한 대비가 오늘 우리가 마주한 데이터의 뼈대입니다. 이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 이 모든 복잡한 지표들과 데이터의 홍수 속에서 우리의 눈길을 사로잡은 가장 결정적인 현상은 단연코 거대한 손바뀜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물건의 주인이 바뀌는 것을 넘어 자산 시장을 지배하는 부의 이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맞습니다. 오늘 주식시장에서는 공포를 이기지 못한 혹은 짧은 수익에 만족한 개인 투자자들이 1조 8천억 원어치 자산을 던지며 현금을 쥐었습니다. 그리고 그 거대한 물량을 고스란히 쓸어 담아 주식으로 바꾼 것은 1조 1천억 원을 베팅한 외국인 투자자들이었죠. 이와 동시에 부동산 시장에서는 다주택자들이 세금 폭탄이라는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핵심 상급지의 자산을 매물로 내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금을 쥔 실수요자들은 그 가격이 자신들이 원하는 곳까지 떨어지기를 기다리며 관망하고 있죠. 주식과 부동산, 대한민국의 양대 자산 시장에서 이토록 거대하고 노골적인 주체 간의 손바뀜과 부의 재편이 일어나는 바로 지금 이 순간. 당신은 1년 뒤 누가 승자의 패를 쥐고 환호할 것이라 생각하시나요? 공포에 쫓겨 현금으로 도망친 개인과 펀더멘털의 반등을 믿고 주식을 쥔 외국인, 세금에 밀려 집을 파는 다주택자와 때를 기다리는 매수자. 소음이 가득한 이 극단적인 시장 속에서 과연 당신은 지금 어떤 자산을 꽉 쥐고 있어야 하며 어떤 자산을 과감히 놓아야 할지 오늘 이 시간 이후 깊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폭락과 폭등이 교차하는 오늘의 위기가 누군가에게는 밤잠을 설치게 한 끔찍한 공포였겠지만 용기를 내어 그 자산을 넘겨받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꿀 역사적인 기회였을 테니까요. 그 기회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데이터 너머의 본질을 읽어내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투자의 첫걸음일 것입니다. 쏟아지는 정보 속에서 당신이 꼭 알아야 할 본질만을 짚어드린 오늘의 심층 분석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장의 복잡한 이면과 얽히고 설킨 돈의 흐름을 가장 예리하고 흥미롭게 풀어내어 당신의 통찰력을 한 단계 끌어올려드리겠습니다. 다음 분석 시간에도 더욱 날카로운 시선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